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쉬워졌습니까? 뭐가 쉽지? 아이고 할 건 아니고. 자 보시죠. 그래도 답이 보이죠? 다 안 보이고 조금만. 자 갑니다. 첫 번째 1번이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은 일단 말 그대로 등록을 위한 요건이니까 등록 전에 이제 갖춰야 되는 요건들. 등록 기준이 일단 결자 실사죠. 기본이 결자 실사입니다. 결자 실사.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사무소를 갖출 것. 근데 이 등록 기준에 등록 전에 미달이 되면 뭐가 될까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맞죠? 원래 등록 신청 이퀄 등록이잖아요. 그죠? 등록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등록을 안 받아주고 등록 후에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상시입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모르면 모른다고 눈을 보내세요. 눈빛을. 여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닌데 그럼 등록은 못하지만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되고 결격 사유자라면 등록을 못한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이유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등록관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이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실무교육다 그럼 일단 기억하시기 세 가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 유효기간이 1년이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모의고사 문제죠. 시험에 두 개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폐업 후 1년 내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종별 변경. 그 두 가지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고, 사무소 그러면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4개, 없는 거 3개 그랬거든요. 있는 거 4개 해보세요. 기재된 건물 이퀄 허가받은 건물, 적법한 건물, 그리고 기재 전 건물. 그러면 뭐도 된다고? 미등기도 됩니다. 그래서 무가 미등기라는 지문 2개가 묻고 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는 명문상에 규정된 건 뭐 있죠?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그죠? 가설 건축물까지 해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결자 실사. 그럼 법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야 되겠죠. 누가? 법인의 구성기관인 사원, 임원, 전원입니다. 전원이. 이건 이제 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기준 미달이니까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러면 업을 하는 중에 사원, 임원 중에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절치, 해결사, 양정이 부대할 때 아셨죠? 개공이 결격 사유자이거나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일 때 이렇게. 그리고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했다. 법인에 있어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죠? 대표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는 많을수록 좋죠. 책임지는 자니까. 그래서 대표를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해가지고 요 두 개 제외하고 이상에다가 딱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는다. 누가요? 여기서 사원, 임원, 전원입니다. 임원, 전원이 중개 업무 수행 여부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사무소를 갖춰라. 그죠? 사무소를 갖춰라.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2개가 추가되죠. 법인으로서 등록이 가능한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상법상 회사 아니죠. 또는 협동조합 할 때 뒤에 뭘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 제외. 공인중개사인 경우라면 뭐 빼고 소공을 제외하고 하나씩 제외되는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죠? 자본금이 5천 이상일 것. 이 자본금 규모는 어디서 요구하는 자본금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규정입니다. 야, 시험 때가 다 돼가는가요? 그죠?
자, 앞으로 오시네 이제 시험 합격하거든. 아, 그래요? 어쨌든가 본이든 타이든 어쨌든 앞으로 수석 오시네요. 처음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업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삼성까지 합격한다고. 삼성까지 합격권. 예, 또 다음 주 되면 땡기 올란가 앞으로 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앞에 좀 모여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야 뭔가 좀 뜨거운 열기가 느끼지 않을까요? 자, 상법상에서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14조에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죠. 겸업의 제한을 받는다. 그죠? 겸업의 제한은 누구한테? 법인에게. 제재는 상치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기준 미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문의 답이 3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어요? 상법상 회사 또는 아셨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느냐 등록 기준이냐는 달라요. 들었습니까? 다음 중 중개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즉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이러면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요. 그걸 풀어서. 근데 등록 기준 자체를 묻게 되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이거 말고는 조문의 내용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억지로라도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자,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막 틀린 지문을 일부러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지. 자, 갑니다. 2번 결격 사유는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격 사유는 등록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절치죠. 대신에 자격 시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혼인을 해도 미성년자는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 일반 사면 줄을 딱 끄고 바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죠? 적시. 그죠? 그 다음에 3번 있습니다. 업무 정지할 때 줄거야 되죠. 사유 발생 당시 줄을 딱 끄고 처분 당시입니까? 사유 발생 당시입니까? 그렇죠. 사유 발생 당시에 포인트만 알면 돼. 이거 뭐 다 읽을 필요 없죠. 네 번째 1년을 폐업한 자가 자 폐업전 위반이죠. 사기결폐 할 때 3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은 이유는 빼니까. 그래서 1년 빼면 얼마? 2년간.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승부를 받고 형 집행 면제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 되지 않았다. 이건 결격 맞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답입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할 때 제일 대표적인 두 개는 그죠? 기계적으로 선고유예 상관없죠? 과태료 그죠? 예, 이거 자기 취소 상관없어요. 자기 결격 사유 전혀 관계 없는 거 일단 나오면 과태료 무조건 X, 선고유예 X, 자격 시험 못 친다 X,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격 취소 상관없어. 뭐고 결격 사유하고는 확실하셨죠? 예. 자 갑니다. 근데 뭐 설명을 들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끄떡끄떡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해된다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고 있는데. 자 갑니다. 업무 범위. 다시 업무 범위. 우리가 업무 범위는 원래가 세 개가 있어요. 겸업의 범위, 그 다음에 지역의 범위, 대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지역의 범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예, 부칙상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기서 주어가 뭐라고? 개공이니까요. 개공이 누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 아직도 모든 개공과 법인 아닌 개공과 모든 그 개공하고 차이를 구분 못 하시는 거 아니죠? 통상 우리가 개공의 정의가 뭐예요? 이 법에 의해서 뭐가 말이 긴데? 그냥 이 법에서 등록한 사람이죠. 즉 사무소로 두고 있는 사람. 그럼 등록하는 거 이 법에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개공밖에 없잖아요. 개공이 그럼 누구냐고?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경우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개공이랄 때,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공은 본 조문에 안 들어있어요. 본 적 없어요. 어디에 있어? 부칙에 있어요. 부가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외가 주가 될 수는 없지. 원칙이 될 수는 없지.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뭐든 하고 아니면 법인 아니라고 개인으로 범주에 들어가면 그때는 뭐도 부칙상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 구분해야 되고. 자, 그러면 지역 범위는 부칙상 개공이고 어디죠? 특광도. 다만 예외는 있죠. 어디에 가입하면? 정보망에 가입하면 다 됩니까? 뭐만?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만, 예,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부칙상 개공이 특강도 밖에 있는 걸 중개했어. 제재는 백과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절대로. 그죠? 백과는 있을 수가 없지. 편문산에 등반할 때 걔 이 손을 잡아요. 어디에 그게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그런 말이 있어? 없는데. 다시는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업무 정지에 왜? 절치 빼고 500가 100가 빼버리면 나머지 뭐라고? 예, 업무 정지예요. 일단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입니다. 대상물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죠. 현행법상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겸업입니다. 겸업이 나오면 주어는 뭘까요?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상치, 그죠? 예. 그리고 6개 업종 핵심되는 단어들 기억해야 되죠. 대행 2개, 그죠? 그다음에 상담, 중개업, 용역, 경공매, 딱 이렇게 6개 핵심 단어. 자, 갑니다. 1번.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다른 말로 부동산 정보 제공업 그럽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 부동산 정보 제공업입니다. 이게 정보망이고 이거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예, 비영리입니다. 겸할 수 없는 업종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2번 부칙상 개공은 중개사무소 소지하는 특강도 관할구역 안에서만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이전은 자유죠. 자유의. 예,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전은 됩니다. 다만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은 안 되는 거고. 이해하겠죠? 부칙상 개공에게 주어지는 3가지 예외. 신지경 그랬죠?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지역 제한 받고 경공면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딱 3개 신지경.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토지 분양 대행 그랬잖아요. 근데 주어가 뭐예요? 주어를 딱 잘라야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컷. 우리가 6가지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얘기하는 이유는 주어가 뭐일 때? 법인일 때만 그렇습니다. 법인일 때만. 그래서 이건 토지 분양 대행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그리고 4번째, 이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째,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대상물의 범위는 종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하셨죠? 자, 고용인 해보십시오. 고용인. 그러면 자, 고용인에 대해서 자 해볼까요? 고용인 딱 적어놓고 생각나시는 거 다 불러보세요. 나는 시험에서 이 질문 본 적 있다. 해보세요. 에? 고용인 관련해가지고 기억나는 거 다 불러보라고 단어로 연상되는 것들을. 일단 고용인 관련해가지고 고용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만 아니라면 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되죠. 근데 우리가 고용인 신고를 받잖아요. 고용인 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누구한테 한다? 등록관청에 대해서 하죠. 이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한다. 고용인. 그러면 이 등록관청은 확인 의무가 기본적으로 2개, 소공인 경우는 3개 있거든요. 뭐 있을까? 신고받으면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격 확인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고용인 신고할 때 자격증 사부는 첨부 서면이 아니죠. 물론 이건 소공일 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그죠? 결격 여부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고요. 그죠? 교육 이수 여부를 뒤에 의무입니다. 확인하여야 한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업무 개시 전까지 개공이죠, 그죠? 개공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정지입니다.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업무 정지고, 그리고 고용인을 고용할 때 이 개공 밑에 소공이 있고, 그죠? 중개 보조원이 있잖아요. 소공이 있고 중개 보조원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개공과 소공에 대한 고용 신고를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인데, 그러면 개공이 소공과 중개 보조원 딱 연상되는 거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령에 근거해서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업무 정지고, 그럼 고용 관계가 종료되면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10일이죠. 10일 이내에 역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공 딱 그러면 기억하시는 건 그죠? 자격 정지입니다. 중개보조원은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공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를 본다 그랬죠. 개공의 행위를 본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은 고용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책임 범위를 보면 무과실이죠. 무과실로 민사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건 구상권 인정되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죠. 벌금형 딱 그럼 세 가지 해보세요. 구상권 X, 결격 사유 X, 절치 X. 그죠? 그리고 개공은 고용인 행위로 그 등록이 뭐 된다? 취소될 수 있다. 상시는 동시에 뭐가 될까요? 업무 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일단은 고용인에 관한 내용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안 틀려야 되고, 자,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위반하면 백가가 아니라 업무 정지입니다. 두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고용한 중개 공인회사인 개공은 절치입니까? 업무 정지 6개월입니까? 정상이 독결이죠. 정상이 독결. 세 번째, 자, 고용인은 커다시고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업무 수행의 의무는 개공 등 개공소공이죠. 고용 중개보조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기본이죠. 묻고 갈 질문이냐 아니면 별개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공은 법원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불가합니다. 경공매 업무 우리 대리 출석 인정하던가요? 무조건 그죠. 직접 출석입니다. 직접 출석.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공만 대행이 가능하며 대행 대리와 전자문서는 별개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일을 할 수 없다. 정답입니다. 그죠? 사무소 설치 이전에 관한 경우인데, 자, 사무소는 절대 금지입니까? 상대적 금지입니까? 상대적 금지고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죠. 그리고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에 대한 제재는요, 상치와 몇 대 몇 1대1입니다. 사무소 설치의 지역 단위는 시군구죠. 시군구입니다. 시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리고 사무소에 관한 우리가 되는가 안 되는 거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용도, 면적 등 세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면적이 나오고 용도가 업무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제2종 건생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2종 근린 생활시설 같은 이런 용도가 나오려면 앞에 건축법상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받은 적법한 건물, 즉 기재된 건물과 기재전 건물이 된다,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 이렇게만 돼 있죠. 예, 그리고 사용권을 확보할 거 그랬죠. 사용권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소유불문이죠. 내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타이밍이 임대차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사무소 그 설치는 그거고 이전은 뭐야? 딴 거 없고 반드시 후후후 딱 적으로 끝입니다. 반드시 후후후. 그리고 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관 내 이전인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지 그거 구분할 것.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무소 이전 있잖아요, 그죠?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럼 뭐가 될까? 기재상 변경이죠. 기재상 변경은 뭐 해야 되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이야기했죠? 사무소 이전은 원칙이 뭐라고?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재교부하여야 한다. 예. 그런데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면 그때는 교부할 수 있다라는 예외. 자, 가죠. 1번. 법인 하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맞죠?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절대 설치할 수 없다. 맞습니다. 개공이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 전에 후에 후 10일 이내에 맞죠? 전관청에 후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백과합니다. 그러면서 뭐 할까? 간판은 철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는 간판 철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전 전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청이 행한다. 그죠? 네 번째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뭐뭐 있을까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그리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 서류까지 그 내용에서 등록증이 있잖아요. 원래 등록증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개공이 갖고 있지. 개공이. 그죠? 전관청하고 후관청으로 사무소 이전할 때 전관청 후관청에다가 줄 리가 없죠. 등록증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죠? 등록증 그럼 언제 제출할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면입니다. 이전 신고할 때 뭐하고? 등록증 원본하고요.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등록증의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이에요. 왜? 주고 새로 받을 거거든. 아니면은 다시 돌려받았겠죠. 관할구역 내면.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관 내든 등록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원본을.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법인의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송부라는 의무가 없죠. 송부는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든지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이전이라야 송부라는 말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법인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법인 갑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맞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주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해야 되고 주된 사무소 관할청 조례에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죠?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은 분사무소 책임자의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감증명서 줄을 딱 긋고 법인은 인감 사용 의무가 있죠.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에다가 체크하시고 4번 중개법인 갑이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 업무에 대한 겸업을 하는 경우 이건 겸업이죠. 절차상치 상치 그죠? 5번 중개법인 갑은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규정 위반 시 뭡니까?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는 원래 이전 폐업 등록 취소죠. 이전 폐업 취소 세 가지 경우에 간판을 철거하는데 그 외에도 사무소 명칭 또 5개 광고물 그리고 부칙상 개공까지 몇 개? 3개.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총 6개입니다. 6가지가 간판 철거 사유가 됩니다. 간판 철거할 때 적용되는 법은 행정대집행법까지 행정대집행법. 그러니까 6번의 정답은 4번이죠. 서비스 문제였는데 7번 인장입니다. 인장은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부터 할 수 있죠? 등록 신청 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린 거 아시겠죠? 인장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번 갑니다. 인장 변경이죠. 변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7일입니까? 10일입니까? 7일이죠. 변경 등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 뭐가 틀렸죠? 숫자에. 그리고 이 인장 변경할 때 뭘 제출한다고? 등록증 원본 4번. 원본. 세 번째 갑니다. 자, 중개법인은 우리가 개인은 인감 사용에 의무가 없으니까 인감증명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법인의 인감이잖아요. 그죠? 법인의 인감은 뭐에 근거한 인장이죠? 상업등기규칙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등록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등록 가능한 인장 종류 몇 개? 2개. 그죠? 2개는 선택이잖아요. 어디에다가 등록할까?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다가. 네 번째, 중개보조원은 실명의 일정 크기 사이즈가 얼마더라? 근데 주어가 틀린 거 아시겠죠? 개공소공입니다. 인장 등록의 의무자가 누구라고? 개공소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명의 일정 크기라 숫자가 안 나오니 그런데 실명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성명이 나타난 7에서 30mm 딱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눈은 주어 안 봐요. 주어 안 본다고. 눈이 딱 어디가 꽂혀요? 7에 30에 딱 꽂혀. 7, 30 맞네 이거. 한번 그렇게 맞다 생각하면 뒤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글자가. 그러니까 항상 처음 읽으실 때 기계적으로 끊어요. 자꾸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말고. 아셨죠? 일단 끊고 눈에 딱 나오잖아요. 내용, 기본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다른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줄을 딱 긋고요. 고인정의 두 번째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에? 국토부령에 5번 갑니다. 경우에 인장 등록 의무 위반은 3월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업무 정지 6개월 중에서 이건 3월짜리입니다. 정상이 독결이 6개월이고, 그죠? 이 법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1월이고, 맞죠? 예, 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3월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8번 갑니다. 휴업. 휴업에 딱 동그라미 문제 해야 되지. 1번에 하고 F 몇 초? 3초. 뒤에는요. 하고자 하거나 하고자 할 때 사전 맞죠? 그리고 휴업 신고서에 뭘 첨부한다고? 등록증 첨부했으니까 방문 신고 맞죠?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더라? 신고 안 했다? 배구합니다. 지금 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휴업은 몇 초 금지? 6초 금지.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보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재개신고서, 변경신고서는 법정 양식이 같으며 맞죠? 기간 변경이나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이해됩니까? 재개신고하고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왜? 재개나 변경신고는 이미 신고된 상태니까. 등록증은 누가 갖고 있어? 등록관청이 이미죠. 예, 이 등록관청이 이미 제출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휴업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일단은요. 재개가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전입니다. 시점 틀린 거 아시겠죠? 제가 휴업 등에 관한 문제가 딱 나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점. 그 다음에 신고 방식.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신고 방식, 신고 시점. 이렇게. 그래서 재개한 때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까? 그죠?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해야 돼? 재개 신고하면 됩니다. 지체 없이 아니고. 그 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5번 휴업신고, 폐업신고 사항은 등록관청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유다. 통보하는 사유가 뭐 있더라? 등록 취소, 행정처분. 등록 취소 처분입니다. 등록 취소, 그죠? 그러니까 통보해야 되는 사유가 등록, 신고, 그죠? 행정처분, 처분사항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여기 등록이라고 하는 거, 등록 취소, 등록 신청입니까? 등록증 교부입니까? 등록증 교부상, 등록증 교부상. 신고는 뭐 했을까요?
협회업 신고, 이전 신고, 고용인 신고, 분사모드 신고 하셨죠?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즉 이행강제금이죠. 우리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죠? 목적 외 이용입니다. 목적 외 이용이다. 그럴 때 요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기다가 이행명령이 붙잖아요. 허가관청에 이행명령이 있게 되면 이게 뭐가 돼? 이행강제금 부과사유이죠. 이게 포상금이죠. 예. 이행명령이 있게 되면 이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조건이죠. 지급 사유, 지급 조건. 그러면 포상금 얼마? 한 건당 50만 원이죠. 예,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포상금 지급 사유입니다. 그리고 목적 외 이용이다 그럴 때, 자, 이행명령이다. 이행명령은 구두로 문서로 매달 3월 내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 있는 날부터 몇 년? 1년에 한 번씩 그랬으니까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행 있는 때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그죠? 중지하되 이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한다, 징수한다?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이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 이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게 토지 취득가액은 뭘 뜻하죠? 실제 거래가를 말하고 100분의 10 그랬으니까 방임전기 썼죠. 방임전기 4가지. 방치는요 무단 방치 이런 거요. 그죠? 17. 임대는요 7. 전용은 5. 그다음에 7. 17, 5, 7입니다. 그래서 목적 외 이용의 경우에 이행 명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행 강제금까지 됐습니까? 방임전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행 강제금입니다. 됐죠?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 즉 허가관청이 즉시 중지한다까지 받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저거 이용하는 기간이 있죠. 의무 이용 기간입니다. 의무 이용 기간은 5년 내죠. 네, 5년 내 기간인데 일단 자 2년이 있고, 일단 3년 안 옵니다. 4년이 있고 5년이 있었다. 2년은 해보세요.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토지까지 몇 년? 2년. 그죠? 사업 시행 있죠? 사업 시행. 그러니까 4년. 현상 보존입니다. 몇 년? 5년. 2년, 4년, 5년. 됐죠? 딱까지. 그래서 2년간 하고 허가받은 게 2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현상 보존에 줄 딱 긋고, 그죠?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우리가 지가 변동 있잖아요. 지가 동향 조사는 누가 하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국장은 전국의, 그죠?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입니다. 그럼 시도지사는요? 관할구역 내 지가 변동률이죠. 시도지사의 지가 동향 조사는 어떻게 하더라? 단계별로 합니다. 뭐 개황조사, 그죠? 개황조사하고 그 다음에 개황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역별 조사, 그리고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특별 집중조사, 이렇게 특별 집중조사, 그리고 기간도, 그죠? 진행하는 기간 있죠? 개항조사 할 때 언제? 분기별 1회 이상, 그죠? 분기별. 이거는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됐죠?
분기별 1회 이상, 그다음 매월 1회 이상 해가지고 요거 각각 넣는 거 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등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취소 처분할, 즉 취소죠. 취소 전에는 뭐 거친다?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요. 정답이 2번인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답도 1번에 올려놨죠. 근데 왜 틀렸을까? 청춘 쭉 꺼놨네. 그게 틀렸다고. 왜? 그러니까 개공은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빨리 신중하게 정보 공개 방법 몇 개 있더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까? 정보망과 일간신문입니까?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개하여야 한다. 맞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고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죠. 공개 금지까지.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상치입니다.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고, 그죠? 정보 공개 규정 관련 위반은 상치입니다. 해서 정답이 1번이죠. 이번에는 일단 공개했잖아, 그죠? 공개할 때는 신중하게 하지만 어차피 공개된 건 언제까지? 가급적 빨리 7일과 짝을 지는 게 지체 없이 그랬습니다. 문서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2주에 몇 번?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로 문서로 통지합니다. 세 번째, 거래가 성립되면 거래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죠. 거래 사실의 통보잖아. 옆에다가 위에다 적어요. 중개 방식과 관계없음. 전속은 공개하는 거 아시겠죠? 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이든 관계없이 정보망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한 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됩니다. 통보 안 하면 업무정지 3월입니다. 3월. 정보망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6개월. 근데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건 정상이 독결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정상이 독결, 그 정이 뭡니까? 거짓 정보 공개하셨죠? 거짓 정보 공개. 근데 거래 사실의 미통보는 업무정지 3월입니다. 3월. 그 다음에 정지처분 사유,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라 이 말이죠. 중개방식과는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에 원래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있잖아요.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상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임의서식입니까? 법정서식입니까? 그렇죠. 법정서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법으로 정해놨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 언제 어떻게 바뀌든가? 개정해야지. 맞잖아요. 법률을 정해놨고 이거 마음대로 바꿔 그냥 합의로. 그게 법률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법정서식은 법규범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에게는 법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임의대로 손볼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그렇죠? 다만 전속중개계약서상에 규정된 내용 가운데 약정할 수 있는 게 딱 명문으로 있어요. 뭐? 지금 보시는 그겁니다.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 얘기죠. 그래서 5월 이상 뭐 3월 미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예요. 그건 딱 명시해놨으니까. 그리고 3월 원칙 약정이에요. 약정이 우선합니다. 이 지문 또 보셨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본 적이 있습니까? 틀린 겁니다. 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지금 법 조문의 규정이잖아. 지금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이게 이름명으로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뭘 첨부할까요? 중개보수 요일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까지.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확인 설명사항.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역시 뭐 주차장이죠. 입지 가운데.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 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확인 설명한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충실히 작성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확인 설명한 사항에 하나여 설명서에 기재하진 않아요.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데 설명서에 나오는 게 있고 설명 사항인데 설명서에 안 나오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경계는 설명하기 우리 중요하잖아, 그죠? 경계 도면상 경계 기준이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네 개를 기억해야 돼. 설명서에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개공은 현황 측량 의무가 없다. 매수인에게 사전 확인 의무가 없다. 이 네 가지 경계 딱 그러면 네 개 기억나야 돼요. 이건 설명하지만 설명서에는 없어. 그런데 설명상에 안 들어있지만 설명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관리예요. 관리가 뭐죠? 경비실 유무.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있죠?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하는 거. 관리 주체하고 그 다음에 경비실 유무는 즉 뒤에 관리 줄자 그거 관리에 관한 항목은 뭐라고? 설명사항은 아니지만 설명서에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다 맞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5번 지문에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렇죠. 취득 또 저 끝에 세율 하셨죠? 예.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여 설명해야 된다? 없어요. 그런 거. 계략적 세율입니다. 자, 12번. 개공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는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맞죠? 권장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일까요? 임의서식일까요? 그죠?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개? 그죠? 9가지 필요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지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9가지 필요 기재 사항은 기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 9가지가 뭐냐라고도 가끔 묻거든요. 답은 보통 이거야. 답은 보토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물을 때는 토가 아니라 공법상 제한 여기 나옵니다. 보수하고 공법상 제한하고 조세 있죠. 요 세 개 항목이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이 아닌 걸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권리 이전의 내용이 있었죠. 그것도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인적 사항, 그다음에 계약일,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교부일자. 요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또 가끔 바뀌는 거 보셨죠? 권리 이전의 내용이 아니라 권리 관계라 나오죠. 권리 관계는 어디 있죠? 확인 설명사항이죠. 예,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확인 설명사항, 설명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권리 관계에 딱 그럼 기억나는 또 뭐 있어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몇 식 있어요? 1식, 2식 하셨죠? 3, 4식에 없고 1, 2식에는 있습니다. 사실 2식에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들어있어요. 그게 뭐 법적 미비든 뭐든 간에.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가시면 이번에 우리가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줄 다 끊고 요거 기본적으로 이중 금지다 기하시죠. 이중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러면 제재는 자격 정지고 소공이 나왔는데 갑자기 업무 정지 튀어나올 리가 없어. 자격 정지고 누가 하겠어요? 교부한 시도지사로부터. 맞죠? 세 번째 개공은 그랬고 거래계약서 서면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뭐겠어요? 업무 정지죠.
딱 하나 이중계약서 그죠? 이중계약서는 뭐다? 상취만 그랬죠? 상취만. 네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는 누가 나와야 될까? 책임자가 나와야 되고 필정입니까? 등록증입니까? 필정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소공이 딱 나오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중개행위를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랬죠? 아니면 이제 당해 중개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 함께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고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죠. 원래 소공은 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뭐가 된다?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5번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보수와 취득시 부담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해야 된다. 적으면 안 되는 걸 적어놨죠. 여기에다 보토조에다가 여기다가 공법상 제한도 하나 적어두시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자주 언급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자 1번 직거래에다가 줄을 딱 긋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공동신고의 의미가 뭡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것이고 당사자 중 1인이 여자라고 제출하여야 한다. 그죠? 일방 제출입니다. 일방이라 할 때는 통상 누구? 매수인을 말하겠죠. 2번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거부하여 상대방 1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이때 줄 긋죠. 사유수 거래계약서 4번 줄을 딱 긋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입니까? 방문신고입니까? 방문신고입니다. 그죠? 단독 신고하고 그 다음에 대행 있잖아요. 그죠? 딱 넣으면 신고 방식 꼭 체킹하시고 방문신고만 됩니다. 세 번째,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개공이 신고한다는 거 아시죠? 공동중개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중 1인이 신고합니까? 공동신고입니까? 공동으로 신고하고 누가 제출할까? 1인이 제출하겠죠. 아셨죠? 예. 위에 질문하고 비슷해가지고 1인이 그러니까. 네 번째,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때 거래는 뭘 말하죠? 오로지 매매만을 말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임목광업공장재단은 중개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5개 불러보세요.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 분양권 그러니까 근거법이 몇 개 있더라? 8개. 도시, 공공, 빈, 주택, 건축, 산업 있었고 입주권 근거 몇 개? 2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까지 해가지고 있었죠. 2개. 좀 쉴까요? 답은 안 불러드려도 되죠.